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 못 드는 교사 이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서고 보니까 천상 저는 교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마치 단축 수업에 제가 20분간의 수업을 맡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사들은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또 답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할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수많은 지역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시애틀의 일명 미래학교를 제가 다녀오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들께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공적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원했더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앞으로 더 많은 공적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어 라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학교들이 또는 많은 지역에서 이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선생님들이 보다 많은 사업에 또는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 꿈에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 수업 프론티어 연구단의 자격으로 이 시애틀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미래학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과연 미래학교 또는 미래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래학교라고 하면 좋은 학교, 사랑받는 학교,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래학교는 하나의 보물상자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물론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미래학교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첨단 테크놀로지, 첨단 교수법, 또는 21세기 핵심 역량,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에 대한 답을 저희 스스로는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적 지원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에 있는 세 곳의 학교를 저희에게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8,400km에 해당하는 떨어진 시애틀에 찾아갔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진 두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세 곳의 학교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시애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이렇게 스타벅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열에 하나 정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연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끄덕이시는 분들은 본인의 연령대를 제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맥 라이언이 결혼을 앞둔, 그리고 스펙 좋은 남자와 약혼까지 한 이 맥 라이언이 시애틀에 있는 기혼 남성 톰 행크스를 찾아가는, 그래서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오늘의 책자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시애틀 미래학교를 연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둘은 사랑 이야기 또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앞에는 어떻게 보면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즉 실현 불가능한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보고 온 이 시애틀 미래 학교들은 원투원 디바이스, 모든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다 갖고 있는 상태, 심지어는 모든 교육 자치구에 있는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아주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수업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학교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꿈꿔왔던 사랑일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꿈꿔왔던 학교인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해결책도 역시 이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한편의 영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학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해 나갔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과 학교의 성공의 법칙, 묘하게도 이 두 가지가 닮아 있는데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기술입니다. 기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하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보면 기술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영화이기 때문에 전화기 그리고 라디오를 사용합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하시겠죠. 저희가 본 시애틀의 미래 학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투원 디바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 LMS가 역시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원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의 개별화를 이루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학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화에서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었던 것이지 전화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그 가운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이 기술이 수업과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충고를 합니다. 너희가 학교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보여주기 위한 기술의 도입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미래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아마 이 말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사랑 다 해보셨죠? 네, 이 영화에서도 역시 이 맥라이언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스펙 좋은 남자를 버리고 정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저 시애틀에 있는, 그것도 아들이 하나 딸린 기혼자와 사랑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때 동료 친구가 계속 북돋워 줍니다. 한번 도전해봐라. 그것이 네가 정말 꿈꿔왔던 사랑이라면 한번 해보자. 아마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런 친구들 또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 학교에 첨단 테크놀로지가 들어온다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좀 프론티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아마도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하지?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진 교사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선생님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선생님들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마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연수를 통해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발견했던 이 시애틀의 학교들은 그 학교 내에 그렇게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정보통신 기술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혹시 정보부장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의 일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학교의 비전, 그리고 수업,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분들이 다 교사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사의 마음은 누가 아나요? 네, 선생님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의 이 선생님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 어떤 걸 제안 드려야 수업이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미래학교라고 하는 보물상자 안에 첨단 테크놀로지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학교에 보건실에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학교가 이렇게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테크놀로지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교무실로 가나요? 아니면 외부의 다른 기관을 부르나요? 모든 학교는 아니었지만 일부의 학교들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문제가 있거나 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헬프데스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법칙입니다. 쉽게 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상이 아닌, 맞습니다. 현실이네요. 아마도 맥 라이언은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꿈꿔왔던 사랑이 이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순정 만화를 많이 읽거나 소설책을 많이 읽거나 또는 멜로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했지만,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학습의 패러다임도 역시 이 학교들에는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이 학교들은 학교의 비전이 세워져 있다면 그 비전 아래 핵심 원칙들을 3가지에서 4가지씩 들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단어들을 보면 삶,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문제중심 학습,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PBL의 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 기간 동안, 방문 기간 동안 켄트 메리디안 테크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프로젝트 데이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6주 분량의 프로젝트 데이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문제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계획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물론 무릎 위에는 노트북이 있고요. 그 노트북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들끼리 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 일일이 다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벽면을 보면 프로젝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안내는 하겠지만 이 벽면에 붙어있는 프로젝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스스로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선생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선생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약간 좀 불량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봤던 실제 장면은 정말 제가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돈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생님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까? 부족한 게 없을까?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이뤄진 프로젝트 활동이 그냥 학교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 수업 경험에서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켄트 교육자치구 내에 테크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를, 일종의 교육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그 산출물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지역 각기 전문가들 또는 학부모들 와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기업, 이 테크놀로지, 교육용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또는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또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 교육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습활동, 참 부러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법칙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둘의 사랑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면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김밥 땡땡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 스카이 라운지 이런 곳에서 아마 사랑 고백을 받으셨거나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좋으면 사랑이 샘솟거든요. 저희가 본 학교 중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내가 다니고 싶고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정도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스쿨이라고 하는 초중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사립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보면 미래 학교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친환경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수상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 지물을 이용하거나 자연 채광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교실이 아닌 복도 공간입니다. 중앙 복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들이 지금 곳곳에 뻗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금 현재의 학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복도 공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미술품으로 착각할 만큼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버려지는 공간이 없구나. 교실 밖, 건물 밖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모든 공간이 다 학습 공간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은 제3의 교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컴퓨터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 도서관에는 한켠에 약간의 소극장과 같은 무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여기에 의문하는 것들이 있거나 또는 저자와 만나고 싶을 때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즉 교실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서두에 오프닝 키노트에서 이용갑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가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과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얘기가 뭐였냐면 비전을 공유해라. 미래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만 선생님들은 움직인다. 선생님들을 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라. 그러면 움직일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엔 공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학교의 비전이 또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또는 교사인 내가 또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비전에 따라서 정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 루브릭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하는 가치를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은 제 개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서은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가 있는 동안 정말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린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잠 못 이루는 밤은 여전히 한국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약 70여 명의 수업 프론티어 연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미래 학교를 정말 사랑받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 시간도 있지만요, 이 시간 이외에도 선생님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확실한 비전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저희는 그 막연한 비전에 공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목이 미래 학교 유람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달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화기에 신사 유람단을 연상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 유람단의 그 개화기의 그 변화는 사실 100%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았던 이 시애틀의 미래 학교의 경험이 단순히 유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정말 이 선생님들의 꿈,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